젊은 분들의 내 집 마련 정보를 뽀개 드리는 재테크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찾아온 특별한 대출 상품 응해요.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제대로 같이 공부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정말 꿀팁들이 뒤에 나올 것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무엇이 제일 먼저 필요할까요? 그렇죠. 바로 집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여전히 금리도 높아서 이자 부담도 되고, 참 쉽지 않아요. 정부가 특별히 준비한 대출이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두둥. 이 대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아기를 낳은 무주택 세대주예요. 2년 내니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는 아이를 입양했는데 어떻게 되죠? 입양해도 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이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부터 중요하니까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자, 먼저 어떤 대출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상주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3평형 이하의 주택에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고요. 무주택 세대주는 신규 대출로 들어가고 1주택자는 대환 대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1주택자인데 기존에 대출이 없어. 안 됩니다. 대환 대출만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이 4억 6천9백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LTV가 70%, DTI가 60% 이내입니다. 이 DSR이 아니라 DTI를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해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일 경우에는 8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만 가능하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돼요. 무조건 유리합니다. 대출 금리는 1.6%에서 3.3%인데요.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져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년 대출 기간일 경우에 가장 낮은 1.6%고요. 1억에서 1.3억 소득이고 30년 대출을 받으면 연 3.3%로 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대금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청약 저축이라든지 자녀가 추가로 생긴다든지 하면 우대금리가 발생을 하고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례 대출의 금리는 자녀 한 명당 5년 동안 적용이 되고요. 자녀가 만약에 3명일 경우에는 15년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특례 대출의 전체적인 금리는 이 표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멈춰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 한 명당 5년의 특례 금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변경이 되는데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최저인 1.6%와 디딤돌 대출 금리의 최저 사이의 차이만큼 가산금리가 적용이 되고요. 8,500만 원 초과는 한국은행에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고시하는데요. 그 금리하고 은행연합회에서도 시중은행 금리를 고시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최저금리와 비교를 해서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왠지 잘 모르니까 그냥 이 표를 보시면 돼요.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가능한데요.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30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건만 되면 무조건 이걸 신청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산과 소득 심사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은 나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소득 자료는 우리가 굉장히 투명하게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태클이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산 심사는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이 심사를 통과해야 특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대충 심사하는 게 아니라 나와 배우자의 자산을 아주 탈탈 털어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산 심사는 대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 자산 심사와
사후 자산심사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사전 자산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대출 불가가 되고, 사후 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대출이 이미 실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금리가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 가산이 되고요. 대출이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면 대출이 취소가 됩니다. 근데 뭐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냥 바로 그냥 통보되고 끝이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심사를 넣으면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은행이나 행정 관련 기관에 싹 다 나의 자산과 배우자의 자산, 부채를 싹 다 조사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내 것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 것까지 싹 다 조사하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일반 현금, 예금, 적금 등을 조회합니다. 부동산은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격으로 계산이 돼요. 그렇게 조회해서 계산한 전체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가지고 적격 판정을 합니다. 대부분이 부적격 판정을 처음에는 받는 것 같아요. 완전 개판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사해 보니까 매도한 지 1년이 지난 부동산도 막 자산으로 잡혀 있다거나, 기존 아파트는 자산으로 잡히는데 대출은 부채로 안 잡혀 있다거나 하는 오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의 신청 단계에서 매매 계약서라든지 부채 내역,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면 됩니다. 그것들을 소명하면은 며칠 내에 제대로 소명이 되면 담당자가 적격 판정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심사 들어간 하루 전에 자산과 부채를 조회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이전에 말일부터 갖고 있었던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적금들을 조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좀 깨림직해, 자산이 넘을 것 같아, 그러면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꿀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1주택자가 기존 집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집으로 갈아타기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서 매수를 할 텐데, 이런 경우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던데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주택자는 신규 대출이 안 되고 대환대출만 가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방법이 없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꿀팁이에요. 기존 집을 매도하고 신규 집을 일반 담보대출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3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대환대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일반 담보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좀 복잡하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세한 상담은 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요.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또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해요 하는 아기와 함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꿈, 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득 조건은 내년부터 2억 5천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맞벌이 부부들, 대기업 다니는 부부들도 가능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뿅! 안녕!